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해지는 마법.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카톡 답장하는 것도 귀찮은 업무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가 이제는 너무 지루해서 숨이 막힌다면 우리는 과연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이고, 옛날엔 내 눈만 마주쳐도 실실 웃더니만 이제는 소를 보듯 닭을 보듯 하네. 내가 미쳤지. 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이런 푸념을 늘어놓고 계시진 않나요? 자책하지 마세요. 가슴이 뛰지 않는 건 여러분의 사랑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죠. 도대체 왜 우리의 심장은 영원히 뛰지 못하도록 설계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어버린 연애 세포를 다시 미친 듯이 뛰게 만들 가장 과학적이고 소름 돋는 반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1막 도입. 사랑의 유통기한과 권태의 진짜 얼굴. 그 첫 번째 챕터입니다. 연애 초반 상대방의 단점마저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던 그 마법의 정체는 바로 도파민과 페니레트라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치 한 달 유지비가 1,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슈퍼카와 같습니다. 연애가 시작되면 뇌는 이 어마어마한 호르몬 유지비를 쏟아부으며 우리를 쾌락의 절정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의 연구에 따르면 이 슈퍼카의 연료는 대략 1년을 기점으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길어야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 즉 30개월이 지나면 아예 바닥을 드러내고 소멸해버리죠. 아니 그럼 인간은 원래 2년마다 파트너를 갈아치우게 만들어졌단 소리요?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이 30개월이라는 시간은 아주 기막힌 숫자의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과거 원시 시대, 남녀가 만나 아이를 낳고 그 아기가 부모의 보호 아래 최소한의 생존 능력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30개월이었습니다. 즉, 설렘이 증발하는 것은 뇌가 파산을 막기 위해 내린 생존 본능이자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의 섭리입니다. 이 호르몬의 장난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마음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지친 걸까요? 연인의 연락이 버거워지고 데이트가 숙제처럼 느껴질 때 이것이 사랑의 끝인지 단순한 정체기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야, 니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고 대출이자 내기도 벅차 죽겠는데 주말에 호캉스 안 간다고 삐지냐? 이렇게 과도한 업무나 경제적 고충 등 외부적 스트레스 때문에 연애에 쏟을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면 이건 권태기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외부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휴, 넌 밥 먹을 때 소리 좀 안 내면 안 되냐? 말하는 것도 진짜 정 떨어져서. 이처럼 나를 향한 존중이 사라지고 말투에 경멸이 섞이기 시작했다면 안타깝게도 이건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변심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호르몬이 끝난 권태기일 뿐인데 왜 자꾸 다른 낯선 이성에게 눈길이 가는 걸까요? 제2막 전개 및 전환. 착각의 함정과 사랑의 재구성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랜 연인 사이에서 편안함이 커질수록 우리는 종종 치명적인 착각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따, 저기 새로운 신입사원 참말로 싹싹하고 이쁘장하네. 우리 마누라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성 혹은 새로운 직장 동료에게서 느껴지는 신선함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쿨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짝을 만났을 때 뇌가 다시 도파민을 분비하며 열광하는 본능의 장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지의 전환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든 그 새로운 사람 역시 30개월이 지나면 결국 낡고 익숙한 소파처럼 변한다는 명제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곁에 누워 코를 골고 있는 당신의 익숙한 연인 또한 과거 어느 순간에는 내 뇌를 가장 강력하게 폭격했던 바로 그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호르몬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남은 건 정말 재투성이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사랑은 열정, 친밀감, 헌신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열정이라는 불꽃이 찾아들면 그 빈자리를 깊은 유대감인 친밀감과 이 관계를 지켜내려는 의지인 헌신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도 이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수술받고 누워있을 때 밤새 뜬 눈으로 병수발 다 들었잖아. 이게 진짜 정이지. 맹렬하고 불안정한 감정 대신
굳건한 신뢰와 평온함이 자리 잡은 이 형태를 심리학에서는 동반자적 사랑이라 명명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끓어오르는 열정만으로 결혼한 커플보다 이 동반자적 유대감이 높은 커플의 이혼율이 무려 3배 이상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네가 변했네? 내가 뭘 잘못했네? 논리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오히려 독약을 마시는 짓입니다. 오빠는 왜 맨날 그따위야? 나 이제 안 사랑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피곤해 죽겠는데. 그만 좀 긁어. 이런 팩트 폭력과 비난 대신 지금 당장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마법의 주문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만나는 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 나도 사실 좀 속상하고 막막해. 변명 없이 상대의 감정을 묻고 그 지루함과 권태감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공감, 대화를 시작하세요.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았던 날의 떨림을 회고하거나 내년 겨울에 떠날 온천 여행을 함께 그리는 대화야말로 정체된 감정을 환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었다면 잠들어 있는 뇌를 멱살 잡고 깨울 시간입니다. 새사막, 결말. 정체기를 넘어 성숙한 영대로 향하는 실전 솔루션입니다. 매일 똑같은 식당, 똑같은 카페, 똑같은 대화 패턴에 갇힌 매너리즘의 뇌에는 아주 강력한 낯선 자극요법이 필수적입니다. 뇌는 때때로 육체적 긴장감과 사랑의 설렘을 착각하는 바보 같은 구석이 있거든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생미적 각성의 오규인이라고 부릅니다. 평소 쳐다보지도 않던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거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포영화를 보며 교감신경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어메,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자기야, 손 좀 꽉 잡아봐라. 이때 쿵쾅거리는 심장의 박동을 우리의 뇌는 파트너를 향한 설렘의 도파민으로 착각하고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시각적, 후각적 변화도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어머, 자기, 오늘 나 좀 낯설지 않아? 이거 우리가 처음 사귀기로 한 날 내가 뿌렸던 향수인데. 전혀 입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평소 안 쓰던 낯선 향수를 뿌려 시각과 후각의 루틴을 파괴하면 묻혀있던 감각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납니다. 때로는 다가가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권태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온통 연인에게만 쏠려 있는 과도한 의존성입니다. 엄마, 내는 주말마다 남친 챙기느라 내 인생이 없대. 이번 주는 폰 꺼놓고 혼자 여행이나 갈란다. 연인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을 다시 옮겨오는 건강한 역발상을 시도하십시오. 주말 하루쯤은 온전히 나만의 취미에 몰두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 빈도를 확 줄이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해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이 짧은 빈자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하고 식었던 애틋함에 다시 불을 지피는 완벽한 장작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8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나요? 안타깝게도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굴러가는 영원한 사랑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늘 내 옆에 있겠지 라는 오만과 안일함이 우리 관계를 서서히 좀먹는 가장 무서운 독버섯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고 우리의 관계도 언제든 당장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늘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할걸. 진짜로 떠난다니까. 내 몸 반쪽이 뜯겨나가는 것 같네. 내가 미쳤지. 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건강한 긴장감이야말로 익숙해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치열하게 발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태기라는 감정의 파도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로 받아들이세요. 결국 가슴이 뛰지 않는 연애는 사랑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의 얕은 장난이 끝나고 서로의 밑바닥까지 끌어안는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위대한 신호탄입니다. 견고하고 위대한 사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끊임없는 의도적 노력과 물밑의 치열한 발장구 위에서만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처음 만났던 날의 수줍은 눈빛으로 따뜻한 밥 한 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한 스푼, 간단한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